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 2019 세 번째 시간으로 프로젝트 계획 수립의 어떤 중요한 부분인 WBS Work Breakdown Structure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MS 프로젝트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있어,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WBS, 그 Work Breakdown Structure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개요, 그리고 WBS의 작성 절차, 그리고 WBS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작성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법적인 어떤 분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WBS를 실제 MS 프로젝트 2019에서 입력해보고 또 조회하는, 그리고 이렇게 편집도 해보는 그런 작성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WB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BS는 프로젝트 전체의 업무 범위를 정의하기 위해서 어떤 산출물 중심으로 어떤 프로젝트의 요소를 어떤 분해하고 그룹화해서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크기로 나누어진 어떤 체계적인 문서입니다. 보통 WBS를 작성하는 작성자는 어떤 프로젝트 매니저, PM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 매니저이면서 어떤 프로젝트 관리자들이 이런 WBS를 작성을 해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WBS를 작성하는 목적으로는 일단은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서로서 어떤 프로젝트의 업무 범위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WBS를 통해서. 그래서 작성된 WBS 문서를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 매니저는 어떤 프로젝트 구성원들이라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발주한 고객, 그리고 프로젝트에 주된 어떤 참여자들, 뭐 프로젝트 원이라든지 그리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상위 관리자들에게 공유하고, 그리고 일종의 계약의 어떤 기초 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되고 어떤 작성된 WS 문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원가라든지 뭐 일정, 어떤 자원 등 관리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어떤 자료 문서가 될 것입니다. WBS의 주된 특징으로는 WBS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어떤 수행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업무들의 상세하게 기술된, 계층적으로 분해된 어떤 그런 업무의 집합이고 어떤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나오는 결과물들, 어떤 산출물 중심으로 이런 어떤 태스크, 액티비티들을 그룹화해서 어떤 시각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처음에 기획하고 계획 시에 처음으로 작성이 되고, 그리고 이 어떤 작성된 WBS 문서를 가지고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관리하고 어떤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WBS의 사용 범위는 어떤 업무 전체의 범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프로젝트 관리자, 매니저가 어떤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프로젝트의 어떤 주된 어떤 주인이 되는 고객과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어떤 내부적으로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프로젝트 어떤 팀원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자를 관리하는,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스테이터스를 어떤 측정하는 상위 관리자와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WBS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구 조건, 요구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수행돼야 되는 모든 업무들, 어떤 태스크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명확해야 됩니다. 보는 사람에 의해서 그 WBS를 봤을 때 다르게 해석돼야 되지 않고요. 그리고 업무를 수행할 때 중복되는 업무를 방지하고, 그리고 또 빠뜨리는 어떤 그런 태스크, 업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업무들이 빠짐없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 관리자와 그리고 고객과
그리고 프로젝트 팀원들이 이 프로젝트 WBS 문서를 보고 모두가 합의되어야 됩니다. 프로젝트 범위는 수행되기 전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해서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어떤 이해 당사자들이 WBS를 보고 합의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과 비용이 정확하게 산정이 돼야 되고 그 WBS 하나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명확하게 지정돼야 되고 그리고 달성돼야 되는 목표가 정확하게 이렇게 업무마다 명시되어 있어서 성과를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어떤 명확한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한 지표와 기간과 비용들이 산정됨에 따라서 프로젝트 관리자라든지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사람이 관리를 쉽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WBS를 작성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처음에 기획하고 계획할 때는 프로젝트의 어떤 범위 기술서가 기본적으로 작성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를 바탕으로 프로젝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먼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하고 원하는 프로젝트의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적인 요구사항들을 정의를 합니다. 그런 상세 기능들을 다 리스트업을 해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업무를 정의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정의를 하게 되면 어떤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크리티컬 액티비티, 그러니까 주요 업무의 어떤 액티비티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수행돼야 되는 하나하나의 액티비티들을 가지고 어떤 원가와 일정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요 액티비티들을 어떤 부서가 그리고 어떤 담당자가 수행할지를 할당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업무도 하나하나에 수행하는 어떤 퍼센테이지라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를 했으면 어느 정도의 어떤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그 관리를 함으로써 인해서 어떤 진척도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단위당 어떤 그 진척도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해를 해서 액티비티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필요한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모든 액티비티들은 어떤 이 WBS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그 상위 레벨의 어떤 그룹 안에 어떤 디테일한 모든 액티비티를 정의함으로써 조직화하고 그룹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WBS를 작성을 해서 프로젝트가 체계적이고 관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WBS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작성된 WBS의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WBS의 목적은 어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어떤 WBS를 어떤 하이 레벨로 작성한 것인데요. 지금은 MS 프로젝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엑셀로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액티비티는 어떤 액티비티가 수행이 돼야 되고 그 액티비티 하부적으로 어떠한 업무들이 수행이 돼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기술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해야 되는 업무들을 다 나열함으로 인해서 하나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 모든 업무들이 종료되었을 때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WBS 분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업무를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위 레벨로 이렇게 액티비티들을 정의를 하고 그에 맞게 어떤 세부적으로 수행돼야 되는 태스크들을 나열을 하는 어떤 분해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WBS를 상세하게 분해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WBS가 적절한 수준으로 어떤 분해되는 것과
그리고 WBS 전체를 통해서 분해 수준이 뭐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WBS를 분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분해된 WBS가 개별적으로 의미가 있고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개인이나 프로젝트 팀의 특정 수행 조직에 할당되어서 다른 액티비티하고 맞물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수행 기간 및 예산이 산출이 가능해야 됩니다. 어떤 액티비티가 있고 그 액티비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세부 태스크들, 업무들이 있는데 그 업무들은 그 업무들 하나하나에 있어서 이 업무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어떤 필요한 것에 대한 어떤 산출이 가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수행 기간들이 산출이 가능하고 예산이 어떤 측정이 가능을 해야지 어떤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예산, 버짓이 얼마만큼의 버짓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산출이 가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계획했던 수행 기간과 예산이 어느 정도 프로젝트 중간중간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어느 정도 지금 딜레이가 뭐 지연이 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예산이 소요하는 어떤 상황이나 스테이터스가 어떤 우리가 예상했는 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예산이 초과되지 않는지에 대한 어떤 진척도 관리에 있어서 객관적인 지표를 산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산출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액티비티들이 있고 어떠한 태스크들, 업무들이 있는데 그 업무들이 수행이 완료되었을 때, 액티비티가 수행이 완료되었을 때 정확하게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어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단계의 업무를 수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획 단계에서는 기획 보고서라든지 기획 관련된 문서가 이런 어떤 기획 단계나 액티비티 그리고 태스크에서 산출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는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 단계에서는 로그인 화면을 만든다는 그런 액티비티 태스크에서는 어떤 로그인 화면이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을 때 그 단계에서 나와야 되는 결과물이자 산출물이죠. 그래서 산출물은 반드시 그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 가능하고 명확하게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정의가 되고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런 혼선 없이 아주 원만하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BS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 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그 어떤 WBS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익숙한 내용 수준으로 작성이 돼야 됩니다. WBS의 어떤 액티비티명을 분해하고 정의할 때 어떤 작업자가 쉽고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담당자가 비슷한 성격의 프로젝트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프로젝트 WBS에 사용했던 내용들을 어떤 이름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술되는 표현을 가져다 쓰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작업하는 사람이라든지 수행하는 사람이 WBS에서 자기가 담당했던 업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게끔 설명하고 전달하게끔 기술이 되어야 되고 분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액티비티에 따른 결과물로서 어떤 딜리버러블, 그러니까 어떤 산출물은 어떤 예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디자인을 설계를 하는 그런 어떤 액티비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디자인 설계 액티비티의 결과물은 어떤 그 디자인 도면이라든지 어떤 디자인과 관련된 문서가 산출물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개발을 했을 때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한다는 액티비티가 있을 때는 액티비티의 결과물은 뭐 코드라든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설계한 그런 관련된 다큐멘트 또는 어떤 프로그램의 화면 등이 어떤 산출물이나 어떤 아웃풋, 딜리버러블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배웠던 WBS를 실제로 MS 프로젝트에서 어떤 입력하고, 그리고 입력된 WBS의 어떤 그 유니크한 코드를 만들고, 그리고 입력된 WBS가 MS 프로젝트에서 보여지고, 그리고 작성된 WBS가 어떤 식으로 편집하고 변경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실습을 통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S 프로젝트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는데요. 홈에서 새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간트 차트에 지금 보시면 이 로 열 하나하나가 저희가 입력을 해야 되는 어떤 WBS의 하나하나의 작업명입니다. 그러면 우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작업 필드에, 이 작업 필드의 작업 이름명에 저희가 작성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태스크를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획 업무를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작업 필드, 작업 이름 필드에 저희가 한글로 기획 업무, 이런 식으로 WBS에서 하나의 작업 이름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간은, 여기 기간 셀을 클릭을 하시면 뭐 하루라든지 이틀이라든지 그런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기획 업무라는 업무가 시작되는 날짜, 그리고 끝나는 날짜를 저희가 어떤 클릭을 통해, 달력을 통해서 클릭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태스크에 셀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됐을 때 여기에서 보시면 작업 정보라는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작업의 이름을 이 창에서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시작 날짜와 완료 날짜를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일정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일정 모드는 수동 예약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날짜와 완료 날짜를, 시작 날짜, 완료 날짜를 하나하나 매뉴얼로 직접 입력하게 되는 거고요. 자동 일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앞에 업무와 뒤에 업무의 날짜와 시간을 보고 자동으로 적절한 시간을 입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자동 일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그 WBS의 작업을 입력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업무를 넣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기획 업무 평가라는 업무를 넣게 되면은 어떤 하위에 새로운 어떤 작업이 입력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뭐 하루 정도의 업무를 저희가 기간으로 어떤 지정을 하게 되고, 시작 날은 25일부터 25일까지 이런 식으로 하루를 입력을 하는 그런 작업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획 업무 평가는 기획 업무의 하위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기획 업무가 기획 업무 평가의 상위 업무라고 했을 때 이 어떤 그 2번 넘버에, 지금 2번의 어떤 로에 들어있는 이 열에 들어있는 이 작업을 어떤 레벨을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 업무 아래에 기획 업무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면은 기획 업무보다는 기획 업무 평가가 한 레벨, 한 단계 낮은 업무겠죠. 그런 경우에 레벨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뉴 창에서 작업에서 일정에 오시면 지금 화살표가 나와 있는 그런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보시면 작업 수준 내리기, 그러니까 이 하위 작업으로 내리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는 메뉴입니다. 이 메뉴를 클릭을 하면 이 전체적인 작업 이름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기획 업무 아래에 기업 업무가 평가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그 위에 있는 상위 레벨의 업무와 동일한 레벨로 올리기 위해서는 화살표의 반대 방향인 화면인 작업 수준 올리기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작업 수준 올리기 기능을 클릭을 하면 다시 올라가면서 똑같은 레벨의 업무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작업을 입력을 하시면서 WBS를 작업을 해도 되는데요. 제가 미리 작성된 어떤 프로젝트, 어떤 WBS
메모장에 일단 입력을 해 놓았는데요. 이 어떤 프로젝트를 이 WBS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프로젝트는 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WBS에 수행돼야 WBS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모든 액티비티와 태스크를 간단하게 작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분석 및 개발 목록 정의라는 액티비티가 있고, 하위 레벨로 개발 목록 정의 그리고 WBS 작성, 이런 식으로 분석 및 개발 목록 정의하는 액티비티가 있고요. 그 다음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하위 레벨로 개발 서버를 구축해야 되는 것, 그리고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하위 레벨로 테이블 설계, 그리고 다음으로는 실제로 안드로이드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화면들을 개발하는 그런 어떤 액티비티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개발 이후에 어떤 단위 테스트, 그리고 통합 테스트, 그리고 단위 테스트 하위에는 1차 테스트, 그리고 결과 보완, 통합 테스트에는 1차와 2차 테스트 이후에 결과 보완하는 이런 어떤 작업들을 WBS로 일단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엑셀로 일단은 옮겼는데요. 이 엑셀로 옮겨진 이 작업 WBS를 일단 여기서 카피를 해서 일단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 하나하나를 MS 프로젝트에 어떤 타이핑을 해서 넣으실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엑셀로 정리를 한 다음에 넣으셔도 됩니다. 기존에 작성됐던 태스크들은 삭제를 하고요. 일단은 다시 카피를 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보시다시피 모든 작업 이름이 이렇게 다 카피돼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작업 모드는 하나하나 다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자동으로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모든 기간은 일단 1일로,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상되는 소요 기간을 하루라고 지금 보여지고, 시작일은 6월 24일에서 6월 25일까지로 수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텍스트 파일에서 보여드렸듯이 상위 레벨이 있고 하위 레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레벨과 하위 레벨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레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및 개발 목록 정의 밑에 개발 목록 정의와 WBS 작성이라는 어떤 하위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 레벨을 이렇게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어떤 그 작업 밑에 일정 밑에 있는 작업 수준 내리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2번과 3번 열에 있는 작업을 레벨을 낮췄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5번 열에 있는 이 개발 서버 구축은 개발 환경 구축 밑에 하위 레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낮추면 됩니다. 모두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일한 방식으로 어떤 최종 단계에 있는 작업까지 어떤 분해를 하고 레벨을 낮추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각 작업마다 WBS의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작업 이름을 모두 외우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고 작업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복잡한 작업 내용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고 코드를 통해서 구분을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WBS를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상단 메뉴에서 프로젝트로 가셔서 WBS 메뉴로 가시면은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코드 정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코드 정의를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WBS 코드 정의라는 창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코드 접두어라는 그 입력창에 저희가 접두어,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작업마다 이렇게 생성되게 되는 코드의 어떤 가장 접두어, 그러니까 앞에서 생성되는 그런 어떤 뭐 텍스트라든지 숫자에 대한 어떤 시작되는 어떤 문자열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개발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앱 dev라는 코드 접두어를 일단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로 가게 되면은 순서를 번호 순서대로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디폴트로 길이는 임의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떤 모든 WBS가 어떤 계층적인 구조에 맞게 생성돼서 이런 코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뒤에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어떤 WBS 이 화면에서 작업창에서 삽입하고자 하는 위치를 정하고 어떤 WBS 코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작업 이름이라는 이 컬럼 왼쪽에 WBS 코드를 넣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서 작업 이름이라고 하는 이 컬럼에 오른쪽을 클릭을 하면 열 삽입이 나오게 되고요. 이 열 삽입을 클릭을 해보도록, 열을 WBS 코드에 열을 삽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클릭을 하면 지금 보시면 열 이름 입력이라고 하고 밑에 자동으로 입력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의 리스트가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WBS라는 열 이름을 선택을 하면 WBS 코드가 각각의 작업마다 WBS 코드, 생성된 WBS 코드가 옆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어떤 열 접두어로 appdv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코드의 이름은 appdv라고 시작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 상위 작업은 1이라고 되어 있고 appdv1 작업 하위 레벨의 어떤 작성된 작업은 좀 더 하위 레벨의 코드인 fdv 1.1, 1.2 이런 방식으로 어떤 WBS 코드가 생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체 WBS 작업이 총 한 23개지만 이 작업이 뭐 수백 개, 수천 개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WBS를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레벨 1의 작업만 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레벨 2까지 작업을 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레벨 3까지 작업을 보고 싶다든지 그런 어떤 작업을 숨기고 보이는 어떤 그런 작업들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 싶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의 작업은 레벨 1과 레벨 2까지만 작업이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13번에 있는 WBS 작성의 이 작업을 레벨을 한번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에서 일정으로 가서 작업 수준 내리기를 하게 되면 WBS 작성이 개발 목록 정의 작업 하위로 들어가서 지금 레벨이 1, 2, 3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제 보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레벨 1만 본다든지 아니면 레벨 2만 본다든지 레벨 2까지만 본다든지 또는 레벨 3까지 본다든지 이런 어떤 보기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요로 가셔서요. 화면의 툴바 먼저 수준별로 보기 위해서 보기로 가셔서 보기에서 개요로 가시게 됩니다. 개요로 가시면 여기 보면 보여지는 수준을 1까지만 볼 것인지 2까지 보여줄 것인지 3까지 보일 것인지 그리고 수준 레벨을 더 하위까지 나눠주게 된다면 그 밑에까지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수준 1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준 1을 클릭을 하면 지금 보시듯이 가장 상위 레벨 수준의 작업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작업의 수준의 개요에 2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를 클릭을 하면
지금 보시듯이 레벨 2까지 나오게 되죠. 근데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정의했던 레벨 3의 작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레벨 3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3까지 보면 WBS 작성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보기의 개요 기능을 써서 레벨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간트 차트의 작업창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어떤 누워있는 이 삼각형의 버튼을 클릭을 하면 어떤 아래에 있는 레벨을 보여주고 올리고 끌어올리고 내리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 계시듯이 이런 식으로 하위 레벨의 작업을 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WBS를 변경하는, 그러니까 작업들 하나하나를 작업 이름을 변경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분석 및 개발 목록 정의라는 이 작업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여기 그 셀에서 F2를 눌러서 바로 우리 엑셀의 셀과 같은 어떤 셀 안에서 바로 편집을 하는 기능처럼 작업을 해서 엔터를 누르면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작업 이름을 작업을 더블 클릭하면 어떤 요약 작업 정보가 뜨게 되고 거기에서 이름을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에디트를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작업을 삽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예를 들어서 2와 3 열 사이에 새로운 작업을 놓고자 할 때는 삽입하고자 하는 위치에 아래 행에 작업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하고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면 작업 삽입이라는 그런 기능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를 클릭을 하면 새로운 작업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에 원하는 작업을 입력을 하셔서 이름을 넣고 그리고 지금은 작업 모드가 수동 작업이기 때문에 기간과 시작 일자가 들어가지 않는데요. 자동 일정으로 바꾸게 되면은 위의 작업과 아래의 작업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일단은 대략적으로 하루 정도의 작업과 이 위아래의 작업 사이에 지금은 동일한 날짜이기 때문에 동일한 날짜가 작업 시작일과 완료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어떤 작업을 삽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업을 기존에 있는 작업을 한번 삭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번이 새로 입력된 작업인데요. 이 작업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그 작업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셔서 거기에서 작업 삭제를 눌러서 삭제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WBS를 이름을 변경을 한다든지 작업을 삭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작업을 삽입하는 그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그 MS 프로젝트를 활용을 해서 그리고 일반적인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어떤 WBS, 그 Work Breakdown Structure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WBS의 어떤 개요, 그리고 WBS의 어떤 작성 절차, 그리고 WBS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분해하는지, 그리고 MS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할 때 어떤 작업들을 실제로 어떤 입력을 하고 그리고 어떤 WBS 코드를 만들어서 삽입을 하고 그리고 어떤 레벨별로 WBS를 어떤 숨기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는 기능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WBS 작업을 이름을 변경한다든지 작업을 삽입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그런 WBS를 활용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어떤 작성된 WBS를 통해서 하나하나의 작업의 기간을 업데이트를 하고 삽입을 하고 그리고 작업 간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작업 간의 연관관계를 연결을 시켜서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